안녕하십니까. 심리 전문가 백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 전문가 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 전문가 권영애입니다. 예, 오늘은 남녀 동창회에서 일어나는 불륜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어린 시절 동심의 추억을 찾고 우정과 친목을 다져야 할 동창회가 언제부턴가 순수함을 잃고 불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 주위에도 보면 이 동창회에 가서 그런 불륜의 관계로 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제 생각에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란 사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잖아요. 허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물 없이 서로 대하다 보고 그렇게 대하다 보면은 이제 후에 뭐 차도 마시게 되고 다음에 또 밥이나 뭐 이런 거를 먹게 되다 보면 이제 서로의 플러스 마이너스 남녀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성의 감정을 느끼게 돼가지고 그런 불륜의 관계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 남녀 동창회 이렇게 처음에 갈 때 정말 이렇게 부푼 가슴으로 처음 가봤습니다. 이전에 그랬는데 그곳에서 만난 남친을 만났을 때 정말 제가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참 별로 못생겼던 것 같은데 그날 봤을 때는 엄청 잘생겨 보이고 너무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제 번창해 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처음에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참 외모가 중요하겠죠? 외모가 중요하면 그럼요. 사랑을 느낍니까? 그럴 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남자들은 그 외적인 걸 보고도 사랑을 느끼지만 좀 여자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모로 저모로 뭐 그렇죠. 인격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거를 다 보고 이제 사랑을 느끼지만 남자는 그냥 한 번의 외모만 보고도 사랑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통계적으로 학창 시절에 뭐 예뻤거나 공부를 잘했거나 또 아니면 반장을 했었던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고 가끔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승화가 되어 동창회에서 만나면 그 분류로 이어지고 사랑에 빠지나 봅니다. 네, 그 제 주위에 그런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한 동네 살아서 많이 둘이 좋아했는데 뭐 부모님 반대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년이 됐을 때까지 같이 이제 그 좋아하는 상태였는데 부모의 반대에 의해서 결혼을 못 하고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따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는데 이 남자가 한 40대 중반 정도 돼가지고 간에 이상이 왔어요. 간에 이상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상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간 경화 말기 이 정도 돼가지고 이제 그 간은 한 90% 정도까지 망가져야 자각 증상이 나타난대요. 근데 이분이 저기 했을 때는 말기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얼마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한 상태였는데 이 남자가 가족들한테 선언을 했어요. 자기가 옛날부터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여자가 있었다. 내가 이 시점에 와서 난 그 여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소문을 해갖고 그 여자를 찾았어요. 그래갖고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하고 둘이 너무너무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에는 부인이랑이 다 양보를 해줬어요. 양보를 하고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하고 그 여자는 진짜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얼마나 예절한 사랑이었으면 이 남자가 불과 오래 살지 못한다고 이렇게 지금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버리고 이 남자 곁으로 와서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보니까 아주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제가 이제 많이 뭐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어 본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면은 모르겠지만 애관상 봤을 때 너무 괜찮게 생겼더라고요. 제 등치도 너무 좋고 이 남자로서 외모가 너무 괜찮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여자는 지금 백화점에 그
인삼 있잖아요. 그 우리 정관장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남자는 일을 못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돈을 벌고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남자의 그 병 수발을 다 들면서 너무 행복해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은 국경도 없다. 진짜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가진 게 사랑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정말 진짜 사랑이 저런 사랑이 아닐까. 하지만 그때 이루지 못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만나서 그렇게 된 사이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가족들이 다 인정한 상태잖아요. 만나라. 왜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 해서 인정해줘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주위에.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남녀 동창회 이렇게 처음에 갈 때 정말 이렇게 부푼 가슴으로 처음 가봤습니다. 이전에 그랬는데 그곳에서 만난 남친을 만났을 때 어떤 정말 제가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참 별로 못생겼던 것 같은데 그날 봤을 때는 엄청 잘생겨 보이고 너무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제 번창해 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예.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예. 처음에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름답다고 어떤 것도 분류는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 꼭 동창이 아니더라도 어떤 동아리나 어떤 직장이나 단체나. 어떤 단체 같은 곳에서 어느 곳에서도 다 그런 분류는 있어요. 그래서 분류 자체는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딱 봤는데 딱 스파크가 튀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절제를 하느냐, 절제를 맞죠. 못하고 깊은 관계까지 가서 서로 불행한 상황이 되느냐, 이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창회에서 불르지라 사랑은요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즉, 그 상품성이 있어야 됩니다. 상품성이란 여자는 이쁘거나 날씬하거나 남자는 경제적으로 성공했거나 뭐 권력을 가졌거나 맞습니다. 명예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랑에 빠지는데요. 그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한 모임에 많아야 두세 명이에요. 그렇죠. 그 여자 기준으로 보면 두세 명인데 그 이쁘고 날씬한 여자 두세 명에게 남자들이 모두 집중하는 겁니다. 맞아요. 또 이것이 피곤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10년 전에 동창회를 나가는 이후로는 동창회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가 어린 시절 저희 반에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시절 제가 A라고 지칭할게요. 네네. 그 A라는 여학생이 그 당시에 이뻤고 얘가 착했습니다. 아. 근데 한 20년이 지나서 만나보니까 그대로 이게 커갖고 거의 외모가 연예인급입니다. 연예인급에 심성도 그렇게 그대로 착하고요. 그래서 그 A라는 여자애가 동창회에 나오는 순간 남자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또 전화번호 따기에 바빴고요. 근데 또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니까 좀 네.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 후에 남자들끼리 한 10명이 등산을 갔습니다. 네네. 등산 갔는데 그 산 정상에서 한 친구가 그 A라는 여자애하고 통화가 이루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 주위 동창 친구들에게 자기가 A하고 통화하고 있다. 그 상황을 말해주니까 그 남자 동창들이 통화하려고 서로 아우성하면서 전화기를 뺏는 광경을 보고서 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동창회를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건 또 후에 한 열흘 뒤에 친구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남녀 동창 6대6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자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와서 전 단칼에 거절을 하고 그 이후로는 동창회 발을 끊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되게 고지식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절대로 자기는 남편이 있으면 바람은 절대로 안 피겠다. 그렇게 얘기하던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창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친구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가오더래요. 전화하면서 맨날 전화번호를 딴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전화를 계속 하더래요.
어디서 만나자, 어디서 차 한잔 하자, 어디 여행 가자, 산에 가자. 그러면서 이제 자주 많은 이제 그 만남을 하면서 정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행도 가고 외국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근데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걔한테 너무 정이 들어서 사랑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건 너가 결정한 문제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애는 벌써 반 이상을 넘어간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건 네가 결정을 해라. 그랬더니 결론은 그 남자를 계속 만나요. 만나면서 나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계속 진행을 해봐라. 사람은 옮겨 다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옮길 수도 있다. 내가 좋으면 옮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남편보다 지금 이 남자가 더 좋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남자를 계속 만나요. 근데 그 남자가 그 돈이 나중에 필요했던 거예요. 돈이. 그 돈 때문에 이제 다가간 거예요. 얘한테. 돈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사랑으로 너에게 다가갔는데 너가 나한테 돈을 요구한다면 난 사랑할 수 없다.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남자는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너를 정말 놓아줄 수가 없다. 나를 사랑해주면 안 되겠느냐. 나랑 만나서 살면 안 되겠느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자는 돈을 요구하니까 싫어진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남녀 간에 이성 간에 이렇게 사귀면서 돈 얘기가 나오면은 그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물론 돈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도와줄 형편이 되면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을 얘기한다는 거는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러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자고 여자 간에 둘이 사귀는 사이에 헤어지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헤어지고 싶다 했을 때 의도적으로 그냥 돈을 얘기를 한대요. 예, 내가 돈이 맞아요. 얼마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남자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랬듯이 이 남자가 지금 이렇게 사귀어 오면서 살짝 미끼를 던져본 거죠. 일단 돈을 한번 빌려달라고. 돈을 좀 얻어 쓰고 싶은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제 근데 생각에는. 그 얻어 쓰려고 한 것보다도 일단은 처음에 돈으로 이제 다가간 거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이 여자한테 얘가 좀 잘 나가니까 여자애가 막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있는 사람이면 절대 돈 거래할 필요 없이 그냥 단호하게 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뭐 남편도 버리고 이 친구도 버리고 이렇게 슬픈 이제 그러면 남편하고도 이미 외로운 상황이 되었어요. 이혼을 했어요. 네. 이혼을 하고 그 남자하고 사귀다가 그 남자도 버리고 다 버리고. 신랑도 버리고 그리고 그냥 홀로 그렇게 그냥 슬픈 사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주위에서 그 동창회에서 나가서 이제 불륜이 나갔고 이혼하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또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창회에 나가서 그런 환멸을 느끼고 동창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제 집사람에게 동창회 못 나가게 합니다. 그 집사람이 언젠가 반발하더라고요. 왜 동창회를 못 나가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경험 사례를 말했죠. 그랬더니 집사람도 제 말을 100% 공감하지 않지만 한 80% 공감을 하고 얘는 안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사람이 친구들에게 저의 그런 동창회 못 나가는 강요를 한 얘기를 말했고 집사람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진부한 생각을 하느냐 이러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당신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당신들은 그런 제의가 안 들어왔지 않냐. 즉 상품성이 없으면 이런 감정을 못 느낀다. 제가 상품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동창회에 나가서 상품성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니까 그런 제의가 많이 돌아오고 또 그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상품성 있는 친구들은 그 동창회에 나갔을 때 그런 문제가 될 소지가 많더라. 즉 우리 집사람은 상품성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사람에게 위안을 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백 선생님이 네. 그 동창회 가가지고 너무 괜찮은 그 A라는 여자분한테 여러 남자가 네. 좋아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대시해보지도 못하고 왜 포기를 하셨나요? 아니죠. 제가 대시했거나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예. 저는 그 상황에서 예. 그 남자들 떼거지도 몰려드는 그 자체가 싫었기 때문에. 예. 원래 예쁜 꽃에는 벌나비가 많이 날아들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있고 사회적 위치에 있으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요. 너무 노골적이고 또 속된 말로 너무 들대니까 그 시각적으로 꼬불견인 거죠, 그것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냥 사회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동창이다 보니까 조금 일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봐요. 동창애들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은근적으로 네. 적당히 해야 되는데요. 대놓고 들대니까 좀 보기가 쉬운 거죠. 혹시 자신이 없어서 미리 그냥 글쎄요. 포기하신 건 아닌가요? 네, 또 제 사회 친구 중에서 재산이 50억 자산가가 있습니다. 네네. 그 친구 이제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통째로 별장도 갖고 있어요. 워낙 막역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신고 없이 터놓는 사이인데 그 친구 본인이 하는 말이 어린 시절 학교에서 존재 가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외모도 안 되고 뭐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집도 부자가 아니고 전혀 어필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사회에 나와서 사업으로 성공하여 재산이 50억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이 동창회에 알려졌고 그 동창회에 나간 이후로 여자들 그 동창들한테 전화에 치인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뭐 밥 먹자, 차 한잔 하자, 별장에 놀러 가고 싶다, 뭐 시간 되니 전화가 엄청 온다는 겁니다. 또 그 친구가 또 차가 또 외제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창회 나갔을 때 외제차, 돈 씀씀이 또 50억 재산가라는 그 소문 때문에 그 명성 때문에 그 여자들의 그 전화의 공포에 시달린다는 고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제 주위에 봐도 진짜 학교 다닐 때는 존재의 가치가 없었어요. 예. 정말 말 이제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하고도 말도 잘 못 썼고 뭐 이 얘기를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거든요. 이 모임의 장소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이가 사업이 성공을 했대요. 예. 사업을 성공해서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돈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더니 딱 만났는데 그 학교 때의 찌질한 모습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고 정말 깔끔하게 정장을 딱 입고 나타났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정말 뭐 이런 단체톡이나 뭐 이런 밴드 이런 데도 어마어마하게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글을 많이 올리고 또 어떤 행사나 이런 데에 가면은 꼭 걔를 이렇게 간부나 이런 걸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간부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개가 돈 쓰라고 사실 해주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걔가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감사라든가 뭐 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도 못했던 그 친구가 나와서 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갖춰지고 그러면은 자신감이 붙나 봐요. 맞죠, 맞습니다. 네,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말도 잘하고 그 주위에는 아무래도 밥을 한 그릇 사더라도 제대로 사고 차를 한 잔 사더라도 그렇고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또 기부나 이런 거를 좀 이 찬조 같은 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이 곁에는 진짜 이 여자친구 내지는 남자친구들까지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지금은 경제력이 이거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런지 몰라도 그 돈이 있는 그 친구들한테는 정말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모여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그만큼 또 베풀었으니까 그렇겠죠. 베풀지 않으면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이제 주위에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해서 이 사회에 나와서 물론 잘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한마디로 속된 말 찌질하게 봤던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사업적으로는 또 성공을 해가지고 맞아요. 이 사회에 나와서는 그렇게 다 친구들한테도 이 모여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딱 뭐 친구들 뭐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와 이렇게 해서 갔더니 2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다 그냥 좀 보여주기 식이었는지는 몰라도 현금으로 막 딱 200을 딱 찾아갖고 와가지고 장어를 먹어라 실컷 먹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먹고 자기가 그 돈 다 계산했는데 그 남자애가 이제 차를 저기 밖에 세워놨는데 그 안에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여자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이제 우리는 이제 막 또 이제 여자친구들이니까 야 너 애인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더니 애인이 아니고
회사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 직원이 뭐 차 안에 앉아서 그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여자들을 그렇게 세우고 다니면서 그렇게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응? 그렇죠. 불륜의 그런 관계를. 근데 꼭 남자들은 보면은 글쎄 여자들은 이제 밖으로 별로 표출을 안 하잖아요. 애인이 있어도 표출을 안 하지만 이 남자들은 그 자기의 이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여자 뭐 어떤 여자 이런 것들을 다 밖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들은 반대로 안으로 그냥 이렇게 숨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렇게 여자를 그렇게 딱 차에 앉혀놓고서 야 너 돈 좀 벌었다고 여자들까지 태우고 다니고 이런데 동창들 모이는 데까지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경제력이 있으면 꼭 그런 그 여자를 사귀는 그런 경우가 주위에 보면 많더라고요. 그 동창회나 뭐 요즘 밴드 같은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러면서 남녀 사이가 불륜의 관계가 많아짐으로써 이 세상사가 조금 이렇게 좀 어지러워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많이 보이는데요. 내 친구도 그렇고 또 내 아는 동생도 그렇고 보면은 가정을 버리고 또 아니면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 또 애인을 하나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향이 좀 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그쪽으로 좀 가는 열려 것 있죠. 같아요. 네. 또 남자들이 그 이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면 또 자신감이 좀 생기나 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공을 하면 자신감 생기고 말 주변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인성이 나쁜 친구들은요 이 동창회를 또 악용하는 친구도 있어요. 동창회 같은데 열심히 나가고 그런 동창 사냥꾼의 역할을 충실히 이끌어 나가는 그 성부자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요. 예. 맞아요. 예.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 있죠. 그래도 저희 형님 친구가 한 분 계십니다. 20년 전 얘기인데 이 형님 친구분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답니다. 가방끈 짧고요. 근데 이분이 금융 사업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20년 전에 그 당시에 동창회에 외제차를 끌고 오고 또 집이 강남에 48평 아파트라는 것을 내세워갖고 동창회로 오면 여자 동창들이 그냥 아우성이랍니다. 또 그 외제차를 그 수입차를 타고 싶어서 안 다니고 또 그 상황에서 그 형님 친구분이 그 음식을 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니까 그 여자 동창들의 뭐 우상이었다는 그런 말도 들었고요. 또 그렇게 많이 보였고요. 제 여자 동창회 중에 이제 걔는 동창하고 이제 저기 무슨 바람이 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 여자애가 굉장히 학교 다닐 때도 별로 공부도 못했고 가난했고 인물도 없어요. 인물도 없어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 많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이제 서울에서 조금 아가씨 때 좀 보다가 계속 이제 저기 안 된 거 연락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동창회 그 친구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소문에 들으니 그 아이가 시집을 너무 잘 갔다는 거예요. 걔가 뭐 우리는 뭐 26에 결혼했지만 걔는 34인가 5에 이렇게 늦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가 그 남편이 금융 쪽 아까 금융 예. 얘기를 하길래 그 생각이 나는데 그 금융 쪽에 저기 사업을 하는 남자였는데 그 선을 보러 왔는데 잠바에다가 트럭을 몰고 이렇게 선을 보러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번 이렇게 선을 봤는데 그런 차림으로 오고 자기가 트럭을 끌고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거기서 선을 보고 밥이랑 먹자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차로 안내를 하면 거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별로 자기를 저기 하지 않고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이 친구는 가정 형편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자기도 나이도 많이 찼고 그래서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 트럭을 타고 식사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남자가 하더래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트럭에 딱 타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편하게 해줬다는 거. 근데 이 친구가 그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월세가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 금융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뭐 경기도나 이쪽 외곽 지역에다가 땅을 샀었나 봐요.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뭐 컨테이너 박스처럼 이렇게 하고 물류창고처럼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임대 수입이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지금은 딸 나이 둘 낳고
뭐 인천 쪽에 무슨 완전 공기 좋은 논현동이 있다대. 인천 쪽에 논현동. 네, 있어요. 예, 거기 소래 옆에. 예, 거기 그러니까 공기 좋은 데를 찾아서 그쪽에다가 60평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 공기 찾아서 서울에서도 안 살고 일부러 그쪽에서 아파트를 사서 저기 하고 뭐 꽃꽂이 배우러 다니고 뭐 온갖 그런 광자 그런 것 들러 다니고 옷도 백화점 옷으로 막 쫙쫙 빼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도 걔가 원래 조금 저기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잘 차려입어도 그렇게 막 때깔이 나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가 존재성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결혼을 잘해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니까 뭐 사실 뭐 물론 친구가 잘 되면 좋긴 하지만 그 아이가 잘 됐다 해서 뭐 나한테 뭐 이런 것도 없지만 이 주위 사람들이 걔한테 대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우리는 돈이 다는 아니지만 정말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네, 경제적으로 예, 경제적인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경제적으로 동창회를 나가도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선에 서야 나가도 어깨 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가서 조금 기부도 네, 좀 하고 네. 찬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좀 올라가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혼을 했거나 뭐 사별을 했거나 홀로 되어서 그런 상황에서 동창회나 어떤 모임에 나가서 이성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적극 권장합니다. 물론. 네, 좋죠. 권장하고요. 네. 제 그 시골 친구들도요. 그 여자 동창, 남자 동창끼리 홀로 돼서 네. 4년 전에 재혼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도 적극 권장합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 만나기가 용이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이 밖에서는 속내도 잘 모르지만 밖에서 만난 사람은 속내도 모르지만 일단 친구나 동창 관계는 일단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또 이물 없이 그리고 속내를 알 수가 있고 하니까 동창회 같은 데서 진짜 속내하는 사람 잘 만나서 그런 그 배우자로 진짜 혼자 사는 애들은 그렇게 해도 정말 좋은 방법이죠. 네, 그 동창회 나가서 꼭 불륜만 있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또 좋은 네. 정보나 또 나에게 더 좋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맞아요. 그리고 내 가정에서 못 느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또 밖에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가질 수 있는 동창회를 그렇게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오늘의 주제 그 남녀 동창회에서 일어나는 불과 타락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 동창회는 정말 추억스럽고 아름다운 동창회가 되려면 최대한 건전하게 만나고 또 건전한 분위기로 건전한 마음으로 이어가야 그 우정과 친목이 계속 개선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동창회 하고 있어도 동창회들끼리 한 번도 무슨 그런 사고 난 적을 없어요. 직접적으로 저희 동창회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데서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동창회나 이런 데 가서는 그 친구들끼리 그런 불륜의 관계가 간 게 전혀 없고 서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하면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게 많이 발전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 뭐 동창회 뭐 자주 나가셔서 좋은 관계 유대하고 좋은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게 동창회도 잘 참여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지내는 것도 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 남녀 동창회에서 일어나는 불륜과 사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 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말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1 심리 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